취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의 답답한 취업 루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어떤 사람은 두세 달만 해도 철썩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넘도록 취업하지 못할까요? 제가 수백 명이 넘는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 취업이 오래 걸리는 사람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먼저 애초에 지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스펙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을 뽑을 리 없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자격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용 공고를 쉽사리 넘겨버립니다. 지원 버튼을 쉽게 누르지 않아요. 여러분, 취업은 약간의 확률 싸움이 있어요. 스펙이 좀 부족해도 서류는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소서 내용을 좀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상황에 따라 요구 조건이 그때그때 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판단해서 나는 부족해 라고 셀프 탈락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내 가능성보다 회사에서 보는 내 가능성,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한번 지원 버튼 눌러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영화 대사처럼 한 놈만 팬다,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력서 쓰는 게 번거롭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하나 쓰는데도 몇 시간씩 들여야 되니까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곳, 내가 꼭 입사하고 싶은 곳, 그런 회사 몇 곳만 골라서 쓰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몇 곳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게 몇 달 내지는 1년 이상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루저 비슷한 감정에 휩싸여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미쳐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실력이나 자기 상황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좋게 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은 학벌이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따로 준비한 것도 없고 특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특별한 뭐 해본 게 없어요. 결과물도 그러니 당연히 없죠. 쉽게 말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얻은 학벌, 그거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정도 학교는 나왔으니 이 정도 회사는 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보이죠? 눈만 놓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분도 거의 한 2년쯤 날렸던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고 눈만 높은 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취업은 더 이상 학벌 하나로 결정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직무 수행 능력, 관련한 경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성장 가능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려야 기회가 오는, 그리고 합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충분히 좋은 커리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들어가느냐보다 들어간 이후에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겁니다. 간판보다 실력이 중요해진 시대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단추는 잘 깨야 된다. 맞죠? 하지만 그 단추가 꼭 대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기업만 바라보는 건 오히려 단추를 어긋나게 끼우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시야를 좀 넓혀서 전략을 새로 짜는 것, 그게 진짜 빠르고 단단한 취업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 준비가 너무 얕아요. 나는 성격도 좋고 말도 꽤 하니까 면접쯤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서 면접장에 들어가는 분이 계신데, 충분한 준비 없이 면접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 하나에 막혀요, 이게. 그러면 막 당황하고 무너지는 거죠. 면접은 준비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본연의 실력보다는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 질문은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본인의 경험과 직무 연결, 그리고 지원 동기,
회사의 관심,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이 정도는 반드시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걸 사전에 내가 구조화하고 준비해서 입에 착 달라붙도록 소리 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온 사람은 글쎄요, 드물거든요. 머리로 대충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걸 말로 술술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면접 후에 복기를 안 해요. 내가 어떤 질문에 막혔는지, 어떤 말에서 면접관의 표정이 어두워졌는지, 어떤 질문은 내가 잘 풀어냈는지, 이런 여러분들만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면접에서 전략이 생기죠. 복기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좋은 취업 전략입니다. 이렇게 복기를 하면 다음 면접에서 멘탈이 확실히 덜 흔들려요. 뭔가 본인만의 전략이 있고 나만의 이제 비장의 무기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회사나 산업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겠지, 이런 마인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물류회사에 지원하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본 물류기사 몇 개, 이런 수준으로 산업 분석 끝냈다, 기업 분석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자는 그 회사의 IR 자료, 최근 인수합병 이슈나 ESG 전략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면접에 들어옵니다. 제가 실제 도움을 준 어떤 분은 물류회사에 지원했는데 자율주행 배송 시스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신만의 제안 내용을 마련해서 최종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면접에서 그 회사의 비전에 맞는 이슈를 딱 짚어낸 거죠. 이어서 6번째는 자소서에 성의가 없습니다. AI가 대신 써준 자기소개서 솔직히 냄새 납니다. 팀워크를 통해 협업하고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런 비슷비슷하고 같은 말 다들 씁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죠. 자기소개서에는 경험 설명,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 배움, 그리고 직무 연관성,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공을 좀 들이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한번 받아서 좀 보완한 후에 제출하세요. 혼자 계속 탈락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이때는 멘토나 또는 컨설턴트, 학교에 가시면 취업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한 제3자의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면접에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자소서의 구성이나 표현을 어떻게 수정하면 더 좋을지, 이건 혼자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무와 경험 연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걸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제품 진열이나 고객 응대 또는 재고 관리, 또 안전관리도 하잖아요. 이런 일의 어떤 지점을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딱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지점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해석해서 연결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경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경험을 직무와 어떤 지점에서 연결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이 오래 걸리는 데는 단순히 운이나 스펙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전략이나 습관, 그리고 태도의 조합이 시간을 길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바꿔보시고요. 전략을 마련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취업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준비가 달라지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거든요. 좀 더 똑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